파트 1. 차가운 겨울비가 창문 유리를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16살의 한강은 그 무심히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자신의 눈물도 그저 그렇게 흘러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교복 셔츠는 오후에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의 습한 공기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침대에 웅크려 앉아 전화기 액정만 바라보았다. 벌써 2시간이 넘게 망설이는 중이었다. 액정에는 도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강도진, 28살. 그의 남자친구. 한강은 도진을 처음 만났던 작년 가을을 떠올렸다. 그 해는 강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다. 6년째 앓고 있던 우울증은 늪처럼 깊어져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지경이었다. 학교는 지옥이었고 집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텅 빈 감옥 같았다. 그때 동네의 작은 독립서점에서 도진을 만났다. 그는 그 서점의 주인이었다. 도진은 강에게 책을 권할 때도 커피를 내려줄 때도 항상 차분하고 조용했다. 시끄러운 위로나 억지스러운 조언은 하지 않았다. 그저 강이 서점 구석의 낡은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도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옆에 놓아줄 뿐이었다. 처음 대화는 강이 실수로 꽂아놓은 책 제목에 대한 것이었다. 이 책, 제목이 세상이 멈춘 곳에서인데 강구는 정말 세상이 멈춘 것처럼 보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해요.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사과할 필요 없어. 그냥 궁금해서 그래. 강 군에게 세상이 멈췄다는 건 어떤 의미야? 강은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멈춤을 비난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부터 강은 그 서점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다. 도진은 강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강은 도진에게 조금씩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도진은 강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들어주었다. 그는 강을 어린애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우울증을 성장통이나 사춘기로 치부하지 않았다. 도진은 진심으로 강에게 공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아, 나는 너의 이 힘듦이 얼마나 진짜인지 알아. 아무리 어른들이 쉽다고 말해도 내가 느끼는 고통은 내 삶의 전부일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야. 그의 그 말 한마디가 강을 살려냈다. 그리고 그 의지함은 사랑의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강은 깊은 한숨을 쉬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변질. 그래, 변질이었다. 그를 향한 의존이 너무나 강해서 이제 그가 없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다. 이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생존 본능일까?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도진. 강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를 피하려고 했는데. 여보세요. 강은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강아, 내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오늘 서점에 안 왔지? 비가 와서 그런가? 아님 몸이 좀 안 좋은 거야? 도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의 걱정은 항상 진심이었다. 강은 그 진심 때문에 더 괴로웠다. 이토록 좋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숙제가 좀 많아서요. 괜찮아요. 그래? 숙제? 아,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구나. 이 비 오는 날에 숙제라니. 힘내야지. 도진이 살짝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은 먹었어? 혹시 밥맛 없으면 간단하게 죽이라도 끓여줄까 해서. 지금 서점 문 닫았어. 강은 그의 제안에 가슴이 저릿했다. 28살의 남자가 16살 소년에게 죽을 끓여주겠다고 한다. 이 관계는 상식적으로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선, 강 스스로도 계속해서 자문하는 선이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 배 안 고파요. 강아, 도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오늘 서점에 안 온 건 숙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너 혹시 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 있어? 강은 침을 꿀꺽 삼켰다. 도진은 항상 강을 꿰뚫어 보았다. 그게 그냥 좀 그래요. 요즘 들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아, 드디어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보진은 의외로 담담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언제쯤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매일 기다렸어. 내가 비겁했지.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야 하는데 나도 너를 잃을까 봐 무서워서. 보진의 목소리에 담긴 솔직한 두려움이 강을 놀라게 했다. 그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28살의 어른인 그도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보진 씨도 무서워요. 당연하지. 내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내가 나한테 와서 숨통을 트이게 해줬어. 나는 내 우울함의 깊이를 알기에 내가 다시 혼자가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해.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한강아, 내가 매번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것도, 내가 나이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할 때마다 늘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이 관계에서 너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야. 보진은 솔직했다. 그의 솔직함은 강을 무장해제시켰다. 죄책감이라니요. 보진 씨는 저한테 너무 잘해줬잖아요. 제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제가 기댈 곳이 되어줬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쩌면 제가 보진 씨한테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강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야, 강아.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너를 의지하게 만든 건 나야. 나는 내가 이 관계를 언제든 맘 편히 그만두고 싶으면 말하라고 했지. 그건 진심이야. 내가 너를 억지로 붙잡을 권리는 없어. 나이 차이가 주는 이 불공평함을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 보진의 말은 강에게 아이러니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항상 강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열어두었다. 저는 보진 씨가 없으면 다시 혼자가 될까 봐 무서워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 갇힐까 봐. 강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쉬쉬. 울지 마, 강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강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나를 만나기 전과는 달라. 너는 이제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내가 우울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 옆에는 항상 내가 있었지만, 사실 내 마음을 움직인 건 너 자신이야. 아니에요. 보진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있었겠지. 너는 강한 아이니까. 강아, 잠깐만. 내가 지금 너에게 갈게.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집이야. 네. 근데 오지 마세요. 엄마 아빠 계세요. 아니, 괜찮아. 나 그냥 서점 물건 가져다주는 삼촌이라고 하고 잠깐 너의 집 앞에서만 얼굴 볼게. 너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 5분이면 도착해. 보진은 전화를 끊었다. 강은 머리가 멍했다. 그는 보진을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 그의 눈을 보고 이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강은 서둘러 젖은 눈가를 닦고 외투를 걸쳤다. 비는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었다. 강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섰다. 아파트 단지 입구, 가로등 불빛 아래 보진의 낡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보진은 차 문을 열고 우산을 든 채 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점에서의 편안한 복장이 아닌 짙은 남색 코트에 목도리를 한 채였다.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아, 이리 와. 보진이 우산을 강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강은 우산 아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빗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춥지? 들어와. 잠깐만 이야기하자. 보진이 차 문을 열어주었다. 강은 조수석에 앉았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강을 감쌌다. 보진은 차 문을 닫고 강을 향해 몸을 돌렸다. 무슨 일이야, 강아? 왜 이렇게 울었어? 보진이 강이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다정함에 강은 다시 눈물이 터졌다. 보진 씨. 저는 보진 씨를 사랑해요. 근데 저는 고작 16살이에요. 보진 씨는 30을 바라보다 있잖아요. 이 관계는 잘못됐어요. 저는 알아요. 보진은 강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늘 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도 알아.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선 위에 서 있는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강아, 너를 향한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줘. 진심이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진 씨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건가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2년이나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맞는 일일까요? 강은 고통스럽게 물었다. 보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다.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계속 불안해하는 이상, 이 관계는 너에게 더 이상 안정감을 줄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건 안정이지 불안이 아니었어. 그럼, 헤어지자는 말인가요? 강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한마디가 그의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강아,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를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 보진은 강과 눈을 맞추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연인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건 나도 인정해. 내가 세상과 부딪히고 내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고 너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어른으로서 내 역할이야. 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저는 도진 씨 없이는 못 살아요. 다시 혼자가 될 거예요. 다시 우울증이 심해질 거예요. 아니야, 강아. 봐봐. 너는 지금 나를 대체제로 생각하고 있어. 내가 불안할 때 쓰는 약처럼. 하지만 나는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 너의 삶은 너 스스로 만들어가야 해. 내가 없어도 너는 괜찮아. 오히려 내가 없어야 너는 더 건강하게 설 수 있어. 보진은 강에게서 살짝 떨어져 앉았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부터는 연인이 아닌 내가 힘이 들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오래된 친구나 삼촌의 역할이야. 거리를 두되 너를 외롭게 만들지는 않을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멀리서 응원하고 지켜봐 줄게. 그건 절반만 헤어지자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도진 씨를 연인으로만 생각할 텐데요. 알아. 어렵겠지. 하지만 시도해야 해. 강아,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성장을 위해 놓아줘야 하는 사랑. 도진은 손을 뻗어 강을 다시 한번 끌어안았다. 이번 포옹은 길고 슬펐다. 오는 일단 집에 가자.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일, 아니 모레, 주말에 다시 이야기하자. 서점에 와서. 그때는 너도 나도 이 감정을 좀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무서워요. 강이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내가 너를 잡아줄게. 강은 도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도진의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몇 걸음 못 가 도진의 차를 향해 뒤돌아보았다. 도진은 여전히 차에 앉아 강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강에게는 마치 그가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강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학교에 갔다. 학교는 늘 그랬듯이 우울했고 사람들은 시끄러웠다. 강은 교실 구석에 앉아 도진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성장을 위해 놓아줘야 하는 사랑. 그 말이 강을 가장 아프게 했다. 정말 도진은 자신을 위해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도 이 위태로운 관계에 지쳤거나 사회적 시선에 굴복한 것일까? 오후 자습 시간, 강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핸드폰을 꺼내 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지난 밤의 약속을 떠올렸다. 모레 주말에 이야기하기로 했다. 강은 억지로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교실 뒤쪽에서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너 그거 들었어? 우리 동네의 걔 3학년 선배인데 자기 담임이랑 사귄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거 걸리면 둘 다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니냐? 몰라. 근데 걔네 둘이 막밤에 몰래 만나는 거 봤대.
소문이 엄청 쩍 퍼졌나 봐. 강은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나이 차이와 미성년자라는 꼬리표는 같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생 끝장이라는 단어가 강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강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아, 지금 학교잖아. 무슨 일이야? 도진은 조금 놀란 듯했다. 도진 씨, 우리 지금 당장 끝내요. 지금이요. 강은 숨이 막히는 듯 말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소문이 날까봐. 제가 도진 씨를 망칠까봐. 저는 도진 씨를 믿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믿을 수 없어요. 도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숨 막히는 침묵이 전화선을 타고 흘러왔다. 강아, 학교에서 나와서 이야기하자. 너 지금 많이 흥분했어. 나 지금 서점 문 닫고 바로 너의 학교 근처 카페로 갈게. 30분 안에 올 수 있겠어? 아니요. 그냥 지금 끝내요. 제가 도진 씨한테 연락 안 할게요. 서점에도 안 갈게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진 씨, 미안해요. 강은 울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도진에게서 오는 전화를 차단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렇게 강은 자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유일한 사람을 다시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밀어냈다. 그는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외로움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미래가 더 두려웠던 것이다. 한강은 화장실 바닥에 앉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빗소리 대신 도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내가 너를 잡아줄게. 하지만 강은 도진이 잡아준 그 손을 스스로 놓아버렸다. 이제 그는 다시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되어야만 했다. 강은 이를 악물었다. 다시 우울증이 찾아오든 다시 외로움에 몸부림치든 이 선택이 두 사람을 위한 최선의 도피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파트 2. 한강이 도진에게 전화를 끊고 연락을 차단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세상은 강이 도진의 손을 놓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전의 세상은 도진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로 채워진 비록 불안정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세상은 차갑고 공허한 회색빛이었다. 강은 스스로 그 아늑함을 부수고 나온 것이기에 그 공허함에 대해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학교 화장실에서 충동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그날 이후 강은 서점의 발길을 끊었다. 그가 매일같이 앉아 책을 읽던 구석진 소파, 도진이 늘 따뜻한 유자차를 놓아주던 작은 나무 테이블, 그리고 진열된 책들 사이로 언뜻 보이던 도진의 옆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강을 옥죄었다. 강은 필사적으로 일상에 매달렸다. 숙제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우울증은 그림자처럼 다시 그의 뒤를 쫓아왔다. 예전보다 더 교묘하고 깊은 형태로. 도진이 있을 때는 최소한 도움의 손길이라도 존재한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 손길을 끊어버렸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잠식했다. 한강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컨디션 안 좋아? 옆자리에 앉은 친구 윤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강은 억지로 웃었다. 아니,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야, 너 기말고사 걱정할 레벨 아니잖아. 전교 5등이 무슨. 너 혹시 그 소문 때문에 그래? 윤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문? 그 3학년 선배랑 담임 선생님 이야기. 엄청 심각하대. 결국 둘 다 학교 못 다니게 됐다던데. 막 인권이니 교육청이니 난리 났대. 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소문이 바로 자신이 도진을 밀어낸 결정적인 이유였으니까.
강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좀 충격적이긴 하지. 그래서 요즘 학교 분위기가 흉흉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난 좀 그래. 물론 나이 차이가 너무 나고 선생님이 학생을 그건 문제인데 진짜 사랑이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걔네 둘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윤호가 턱을 근 채 중얼거렸다. 강은 윤호의 말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진짜 사랑이었다고,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고, 세상이 조금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강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사랑 이전에 불공평하고 위험한 관계였다. 그날 저녁, 강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보진 생각뿐이었다. 그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서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을까? 아니면 강이 없는 서점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까? 결국 강은 차단을 풀고 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강 도진 씨, 미안해요. 너무 충동적으로 말했어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다. 마치 도진이 강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그 긴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도진 강아, 내가 연락할 줄 알았어.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한강 괜찮지 않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도진 씨가 없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도진 어디야? 지금 나갈까? 아니면 내가 너의 집 근처로 갈까? 한강 아니요. 오지 마세요.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세요. 강은 전화를 걸었다. 도진은 바로 전화를 받았다. 강아, 괜찮아. 심호흡해. 내가 여기 있어. 도진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이죠. 헤어지자고 해놓고 다시 이렇게 매달리고. 강은 흐느꼈다. 아니야.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 내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봐. 도진의 차분한 목소리는 강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는 닭 같았다. 강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강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강아, 이봐. 내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함은 내가 없어서 생긴 감정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어둠이 내가 나라는 빛을 밀어내자마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야. 도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도진 씨는 저의 빛이었어요. 아니, 강아. 나는 그냥 반사판이었을 뿐이야.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옆에서 비춰주는 역할. 내가 지금 다시 힘들다면 내가 다시 반사판이 되어 줄게. 하지만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지자로서. 강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연인 관계는 끝내되 정신적인 의지는 계속 허락하겠다는 것. 이 관계가 도진이 지난번에 말했던 절반만 헤어지는 그 상태였다. 도진 씨, 그럼 주말에 서점에 가도 돼요? 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내가 숨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와.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내일 우리와 서로를 대할 때 경계선을 확실하게 지키자. 포옹은 하되 그 이상은 안 돼.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너는 너의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해. 나는 내가 그 경계를 스스로 지키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거야. 내가 내 경계를 넘어설 것 같으면 내가 나를 막아줘야 해. 할 수 있겠어. 강은 잠시 망설였다.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았다. 그 달콤했던 연인 관계의 기억을 가진 채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물을 바라보며 목마름을 참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강은 다시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 네, 해볼게요. 도진 씨. 그래, 우리 강이. 잘했어. 다시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연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감정적 유대감은 여전히 깊고 진했다. 주말 오후, 강은 조심스럽게 도진의 서점에 들어섰다. 서점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보진은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서 와, 강아. 보진이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일주일 전 강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는 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표정이었다. 강은 그의 미소에 조금 안심하며 자신이 늘 앉던 구석진 소파로 향했다. 오늘은 뭘 마실래? 늘 마시던 유자차, 보진이 물었다. 오는 그냥 따뜻한 물 주세요. 보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물을 데웠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강에게 건네주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보진이 강이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그래요.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바쁘고. 강은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래도 얼굴이 일주일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혼자 잘 버텼네. 보진이 진심으로 격려했다. 보진 씨가 연락 받아줘서 그런 거죠. 만약 보진 씨가 저를 진짜로 밀어냈다면 저는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보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밀어내겠니? 나는 내가 이 관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 연인으로서든 친구로서든 내가 세상에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강은 보진의 그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보진 씨는 저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거. 보진은 카운터에 기대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강아, 내가 너에게 처음 반했던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책을 놓지 않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때문이었어. 나는 그 순수하고 강한 영혼에 끌렸어. 너의 나이는 사실 내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게 내 이기심이었겠지. 하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의 고백은 강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물론 힘들지. 사람들이 나를 변태로 보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든 나에게는 크게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두자고 한 거야.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날 서점에서의 대화는 길고 깊었다. 강은 자신의 불안함, 학교에서의 소문, 그리고 다시 찾아온 우울증의 그림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보진은 이전처럼 그저 듣고 공감해 줄 뿐이었다. 강아, 내가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이야. 내 에너지를 우울함이 아닌 성장으로 돌려야 해. 보진이 조언했다. 성장이요? 그래. 너는 그림에 재능이 있잖아. 내가 서점에 올 때마다 항상 책 뒤에 낙서처럼 그리던 그 그림들 말이야. 내가 그걸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보면 어떨까? 예술 고등학교 같은 곳을 준비하거나. 강은 생각지도 못한 보진의 제안에 놀랐다. 보진은 강이 서점에서 낙서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요? 저는 그냥 심심풀이로 그린 건데요. 아니야. 내 그림에는 내 감정이 전부 담겨 있어. 너의 고통과 너의 빛, 그 모든 것이.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 훌륭한 치료법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거야.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면 사람들은 너의 재능에 집중할 뿐 너의 나이 차이 관계 같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게 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어. 보진의 제안은 강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우울증에 잠식되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목표. 보진 씨, 그럼 저한테 미술 학원을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보진은 빙긋 웃었다. 물론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줄게. 대신 이건 너의 선택이고 너의 미래라는 것을 잊지 마.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나는 그저 내가 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야. 그 후 강은 보진의 도움으로 미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보진은 학원비는 물론 필요한 미술 도구까지 모두 지원해 주었다. 그는 항상 강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건 너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내 재능에 대한 존중이야. 그리고 이 모든 건 내가 나중에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빚으로 남겨두지 않을게.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진은 늘 단호하게 말했다. 강은 보진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것이 도진이 이 관계에서 가지는 죄책감과 책임감을 해소하는 방법임을 알았기에 거절하지 못했다. 강은 그림에 몰두했다. 캔버스는 그의 감정의 쓰레기통이자 그의 희망을 담는 그릇이었다. 우렁과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붓을 들고 있을 때만큼은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강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강은 학원을 마치면 곧바로 도진의 서점에 갔다. 그들의 루틴이었다. 서점 구석에 앉아 도진이 건네는 유자차를 마시며 그날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관계는 기묘했다. 그들은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거나 연인들이 하는 어떤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도진은 강이 공부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강은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서점 문을 닫기 직전이었다. 강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도진은 카운터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도진 씨. 응, 강아.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강은 망설였다. 도진 씨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어요? 도진 씨 나이면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저 때문에 도진 씨의 미래가 멈춘 건 아닐까 걱정돼요. 도진은 읽던 책을 덮고 강에게 다가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서점의 은은한 조명 아래 도진의 얼굴은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다. 강아, 솔직히 말하면 너를 만난 이후로 내 삶의 계획이 모두 바뀌었어. 도진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내 옆에 오직 나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나에게는 너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이 관계가 어떤 형태를 띠든 너에게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도진 씨한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사랑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강아. 그리고 나는 내가 너에게 기울인 이 마음이 아깝지 않아. 하지만 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자면 나도 이대로 계속 너를 기다릴 수는 없을 거야. 내가 성인이 되고 너의 세상이 넓어지고 내가 나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나도 내 삶을 찾아야겠지. 도진은 강에게 정직했지만 그 정직함은 칼날처럼 강을 찔렀다. 언젠가는 도진이 떠날 것이라는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현실적인 미래. 제가 성인이 되면 도진 씨는 저를 떠날 건가요? 강은 눈물을 글썽였다. 도진은 조용히 강에게 다가가 강이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내려놓게 하고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연인의 키스가 아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듯한 지극히 순수하고 따뜻한 위로의 접촉이었다. 아니, 강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다만 우리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할 뿐이야.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나는 그저 내 뒤에서 내가 잘 지내는지 지켜보는 그림자가 될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진다면 그때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도진의 말은 강에게 희미한 희망과 동시에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었다. 강이 스스로 서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강은 더욱 그림에 매진했다. 그의 그림은 점점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기 시작했다. 그는 도진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도진의 곁에 당당한 한 사람으로 있고 싶었다. 더 이상 의존적인 16살 소년이 아니라 도진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시간은 흘러 강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그는 미술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지역 청소년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의 그림은 생명력이 넘쳤고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대상 소식을 들은 날, 강은 도진의 서점으로 달려갔다. 도진 씨, 저 대상 받았어요. 강은 흥분해서 숨을 헐떡였다. 도진은 카운터에서 벌떡 일어나 강을 끌어안았다. 이번 포옹은 지난번보다 훨씬 힘찼고 기쁨이 가득했다. 잘했어, 강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해낼 줄 알았어. 도진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다. 강은 그의 품에서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고마워요, 도진 씨. 도진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 노력이야. 나는 그냥 내가 빛날 수 있도록 캔버스 하나 줬을 뿐이야. 그날 밤, 도진은 강을 위해 서점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테이블 위에는 도진이 직접 만든 케이크와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이제 슬슬 입시 준비해야겠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야? 도진이 물었다. 강은 눈을 반짝였다. 저는 서울에 있는 K대 미대에 가고 싶어요.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입시 학원도 알아보고 포트폴리오 준비도 도와줄게. 도진의 헌신적인 지원 속에 강은 더욱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멘토와 멘티의 형태로 자리 잡았고 강은 도진에게서 연인 이상의 존경심과 감사함을 느꼈다. 강이 성장할수록 그들의 관계는 사회적인 시선에서 조금씩 벗어나 성장 스토리의 일부가 되어갔다. 하지만 강이 성숙해질수록 그의 주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미술학원에서 강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 민서였다. 민서는 강에게 관심을 보였고 강은 민서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민서는 강과 비슷한 나이였고 그들의 대화는 또래들의 평범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한강아, 너는 진짜 그림 천재인 것 같아. 내 그림을 보면 왠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기분이 들어. 혹시 무슨 특별한 경험이라도 했어? 민서가 쉬는 시간에 강에게 다가와 물었다. 강은 대답 대신 살짝 미소만 지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은 도진과 맺었던 비밀스럽고 복잡한 관계였기에 쉽게 말할 수 없었다. 다음 주에 우리 학원 애들끼리 전시회 보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너는 그림 보는 시야가 넓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강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주말은 언제나 도진의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진이 강에게 원했던 것은 세상과의 소통과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었다. 좋아. 갈게. 강은 결국 승낙했다. 그 주 주말, 강은 도진의 서점에 앉아 있었다. 도진은 강이 미술 전시회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잘됐다, 강아.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 내 또래들과 어울리는 건 정말 중요한 경험이야. 도진이 진심으로 응원했다. 도진 씨, 혹시 질투 안 나요? 강이 문득 장난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강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질투? 당연히 나지. 하지만 그 질투심은 내가 너를 붙잡아 둘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억누르는 거야. 나는 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 만약 내가 그곳에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기꺼이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어. 저는 아직 도진 씨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아무리 좋아해도 도진 씨만큼 저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강은 조용히 말했다. 도진은 강에게 가까이 다가와 강이 들고 있던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강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번 포옹에는 이별의 슬픔이 아닌 성장을 향한 격려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알아. 하지만 너는 아직 세상을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 너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내가 온전히 행복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 다시 나를 봐줘. 그때도 변함없이 내가 너의 사랑이라면 그때는 내가 내 손을 놓지 않을게. 도진의 포옹은 강에게 커다란 안정감을 주었다. 강은 도진에게서 벗어나 다시 그의 삶, 그의 그림, 그리고 그의 미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와 함께 가는 전시회는 강에게는 새로운 경계이자 도진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였다. 강은 주말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에 갔다. 민서와 다른 친구들은 강에게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그들과 함께 웃고 그림에 대해 토론하며 강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또래 집단의 일부임을 느꼈다. 그동안 도진과의 관계 때문에 스스로 단절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서가 강에게 말했다. 한강아,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는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그리는 그림만큼이나 너라는 사람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아. 강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도진에게서 듣던 애정과는 또 다른 순수한 동경이 담긴 칭찬이었다. 고마워, 민서야. 우리 다음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내가 좋아하는 장르로. 민서의 제안은 강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설렘과 도진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하지만 도진은 강에게 스스로의 삶을 살라고 했다. 강은 도진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강은 서점에서 도진에게 민서와의 약속을 이야기했다. 도진 씨, 저 다음 주에 민서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도진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래? 좋은 시간 보내. 무슨 영화 보는데? 도진은 평온하게 물었다. SF 영화요. 도진 씨가 전에 추천해준 그 영화. 아, 그래. 재미있을 거야.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냐. 너는 내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할 자격이 있어. 마음껏 즐겨. 내가 너를 기다릴게. 도진의 그 말이 강을 안심시켰다. 도진은 강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강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는 도진에게서 받은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둠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강은 미술대학 입시에 전념하며 민서와도 조심스러운 관계를 이어갔다. 그는 도진과의 경계선을 지키려 애썼고 도진 역시 그 경계를 존중했다. 그들의 사랑은 희생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하여 강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12월, 강은 스케치북을 들고 도진의 서점으로 향했다. 대학 최종 합격 발표가 난 날이었다. 도진 씨, 저 합격했어요. K대 미대에. 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도진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강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강을 끌어안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긴장과 걱정, 그리고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축하해, 강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해냈어. 도진이 속삭였다. 도진 씨 덕분이에요. 도진은 강을 품에서 떼어놓고 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약속했던 마지막 경계선에 섰다. 강아, 너는 이제 대학생이야. 세상은 너의 것이야. 너는 내가 없어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어. 이제 너는 완전히 혼자 설 수 있어. 도진이 말했다. 너의 20살은 온전히 너의 것이어야 해. 나는 이제 내 옆에서 한 발 물러날게. 내가 그동안 나와의 관계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모든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 그의 말은 예견된 이별 통보였다. 강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성장을 위해 감내해야 할 아픔이었다. 도진 씨, 그럼 이제 우리 진짜 끝인가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강아, 나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세상을 살다가 지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친구가 될게. 그리고 2년 뒤 내가 20살이 되는 날, 그때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다시 나에게 와. 도진은 강에게 마지막 과제를 남겼다. 자유로운 선택의 시간. 강은 도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진 씨. 저 꼭 돌아올게요. 제가 성장해서 도진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그렇게 18살의 겨울, 강과 도진은 헤어졌다. 강은 도진의 헌신과 희생으로 얻은 힘과 재능을 안고 더 넓고 차가운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에 무릎 꿇지 않았다. 도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희미한 희망과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은 서점을 나섰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을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빗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씻어주는 정화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 파트 3. 한강이 대학에 입학하고 도진과 헤어진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19살이 된 강은 서울의 활기찬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미대생 특유의 열정과 치열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붓을 들었다. 도진이 원했던 대로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성장에 쏟아부었다. 대학 생활은 고독했지만 그 고독은 과거의 우울함과는 달랐다. 그것은 창조적인 고독이었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필수적인 고독이었다. 강은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다. 그의 캔버스에는 여전히 어둠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어둠은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울증이라는 고통의 경험이 그에게 준 깊이와 섬세함은 또래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예술적 감각을 선사했다. 강은 도진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이별 당시 도진이 제시했던 별표 사인 2년간의 자유로운 성장 별표 사인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도진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의존하는 것인지 세상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도진과의 연결고리를 끊자 강은 처음에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핸드폰을 켤 때마다 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붓을 들었고 그 충동을 캔버스 위에 쏟아냈다. 그가 외로울 때마다 그린 그림들은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강력한 작품들이 되었다. 대학에서 그는 민서와도 계속 친하게 지냈다. 민서는 강에게 밝고 건강한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다니고 밤새도록 예술에 대해 토론했다. 민서는 강에게 도진이 해주지 못했던 또래의 순수한 우정과 건강한 연대감을 선물했다. 민서는 강을 어려움에서 구해줘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동등한 존재로 대했다. 어느 날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던 중 민서가 강에게 물었다. 한강아, 너는 왜 그렇게 그림에 슬픔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희망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내가 겪은 고통의 깊이가 그만큼 깊은 건가? 강은 붓을 멈추고 창밖의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강이 조용히 답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나를 잡아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거든. 그 사람, 너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는 강이 누군가에게 깊이 의지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도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는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성공해서 그 사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민서는 강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너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어, 강아. 내 그림은 이미 세상에 큰 울림을 주고 있어. 내가 스스로 이뤄낸 거야. 강은 민서의 말이 고마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도진에게 돌아가 별표 사인 나의 성장은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다. 별표 사인 고 고백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갤러리의 신진 작가 그룹전에 초대되었다. 그의 작품은 평단의 주목을 받았고 한 점은 고가에 팔리기도 했다. 개인전을 앞두고 강은 도진에게 연락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도진과의 약속인 2년의 자유까지는 아직 1년 정도가 남았지만 자신의 성장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도진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다. 강은 도진의 방해 없이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싶었다. 결국 강은 도진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는 도진이 운영하는 서점 근처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도진이 서점 문을 닫고 지나가는 길에 강이 그린 그림을 우연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강만의 비밀스러운 소통 방식이었다. 전시회 날, 갤러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강은 낯선 사람들의 칭찬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갤러리 문뿐이었다. 혹시나 도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전시회의 가장 중심에는 강이 가장 아끼는 그림, 별표 쌓인 틈새의 빛, 별표 쌓인이 걸려 있었다. 어둡고 깊은 터널 같은 배경 속, 터널 끝에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그린 작품이었다. 이 그림은 강이 도진을 만났을 때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이 그림 정말 대단하네요. 작가가 겪은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져요. 특히 이 빛의 표현이 절망적인 어둠을 뚫고 나온 것 같아요. 한 평론가가 말했다. 강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도진을 떠올렸다. 도진이 바로 강에게 그 틈새의 빛이었다. 전시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갤러리 문이 열렸다. 늦은 저녁, 조명이 어두워진 틈을 타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강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강도진이었다. 도진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다. 그는 남색 코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 대신 강이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가의 낡은 시집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도진은 인파 속에서 강을 발견하고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멀리서 강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강이 그토록 갈망했던 위로와 안정감 그 자체였다. 강은 모든 것을 잊고 도진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도진을 향해 걸어갔다. 도진 씨. 어깨에 강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축하해 강아. 내가 해냈구나. 도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 연락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도진은 강이 가장 아끼는 그림, 틈새의 빛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그림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니? 내 그림에는 내 영혼이 담겨 있는데. 내가 이 동네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올 수가 없었어. 저 약속 때문에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스스로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알아. 내가 나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도진은 시집을 강에게 건넸다. 이건 내 축하 선물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 나는 내가 이걸 다시 읽을 만큼 행복해지기를 바랐어. 강은 시집을 품에 안았다. 그가 힘들 때마다 도진이 읽어주던 시들이 가득한 책이었다. 도진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다른 사람 만났어요. 강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강아, 나도 너와의 약속을 지켰어. 너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는 것. 나는 여전히 그 서점에 있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진은 여전히 강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 씨,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 성장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 도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아, 내가 드디어 이 세상의 빛을 보는구나.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재능을 펼쳐 보이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저는 아직 도진 씨를 사랑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경험을 해도 도진 씨만큼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의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강은 솔직하게 고백했다.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강에게 속삭였다. 강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속했지. 20살. 그때는 내가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성인으로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야. 그때까지 딱 1년만 더 기다려줘. 그 1년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이 내가 나에게 돌아올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도진 씨, 약속해줘. 너는 이제 곧 20살이 돼. 너의 마지막 열대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후회 없는 시간이 되어야 해.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너는 또다시 나에게 의지하게 될 거야. 나는 내가 내 날개를 완전히 펴기를 바라. 강은 도진의 깊은 배려와 사랑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 도진은 자신의 감정보다 항상 강의 성장과 미래를 우선했다. 알겠어요, 도진 씨. 약속할게요. 1년 뒤, 제가 20살이 되는 날, 제가 먼저 도진 씨에게 갈게요. 도진은 강에게 다가가 사람들 몰래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강아, 축하해.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 내가 내 그림을 계속해서 지켜볼게. 도진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갤러리를 빠져나갔다. 그는 마치 강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물러나는 듯했다. 강은 도진이 준 시집을 가슴에 품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1년 뒤, 20살. 그날이 오면 강은 도진에게서 받은 모든 사랑과 성장의 결실을 안고 당당하게 돌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그 후 1년 동안 강은 대학 생활에 더욱 몰두했다. 그는 민서와 더 친해졌고 민서는 강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한강아, 나는 너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내 그림처럼 너는 나에게도 희망이 돼. 너는 나한테 벽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서의 고백은 강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민서는 도진이 원했던 별표 사인 강의 나이에 맞는 건강한 관계 별표 사인의 전형이었다. 민서와 함께 있으면 강은 평범한 대학생처럼 느껴졌고 그의 삶은 밝고 활기찼다. 강은 민서에게 끌리는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도진에게서 느끼던 깊은 안정감과는 다른 열정과 설렘이었다. 강은 도진에게 약속한 1년이 거의 다 채워졌을 무렵 자신이 민서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도진을 잊기 위한 대체제로 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두 사람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어느 날 밤, 강은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민서가 내일 영화를 보자고 했다. 그 순간 강은 자신이 민서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를 만날 때마다 강은 마음 한구석에 도진을 숨기고 있었다. 민서에게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고 그의 마음은 늘 도진과의 약속인 20살에 머물러 있었다. 강은 민서에게 정중하게 거절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작업실을 나와 밤늦게 도진의 서점 앞을 찾았다. 서점은 불이 꺼져 있었다. 강은 서점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그 구석에는 강이 앉던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강은 자신이 민서와 같은 밝고 평범한 미래를 원했지만 결국 그의 영혼이 가장 깊이 연결된 곳은 이 어둡지만 따뜻했던 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진은 강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지만 민서는 강에게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강은 삶의 이유를 선택해야 했다. 강은 서점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쪽지 내용, 도진 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도진 씨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다른 세상을 경험했지만 결국 제가 돌아오고 싶은 곳은 도진 씨 곁이에요.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 년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저 이제 20살이 돼요. 1월 1일 자정, 제가 도진 씨에게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한강 올림. 강은 쪽지를 서점 우편함에 조심스럽게 넣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2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성장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새해가 밝는 1월 1일. 강은 20살이 되었다. 그는 도진에게 마지막으로 이별을 통보했던 그날 이후 가장 설레고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 그는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도진과의 첫 만남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집을 들고 집을 나섰다. 늦은 밤, 거리는 새해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강은 오직 도진의 서점을 향해 걸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서점 앞은 조용했다. 강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서점 앞에는 도진의 낡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강은 서점 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강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똑똑.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도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 보였고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지만 강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강아, 도진이 나지막이 불렀다. 강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도진 씨, 저 왔어요. 저 이제 20살 됐어요. 알아? 내가 내 쪽지를 보고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어. 도진이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밖은 춥다. 강은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서점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강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느껴졌다. 그가 2년 동안 스스로 성장하고 돌아온 안식처이자 성장의 증거였다. 도진은 카운터를 돌아 강이 늘 앉던 구석진 소파로 향했다. 그 위에는 도진이 미리 준비해둔 듯 따뜻한 유자차 2잔이 놓여 있었다. 도진은 강을 마주 보고 앉았다. 먼저 내 20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강아, 도진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돌아와 줘서 고마워. 도진 씨, 제가 2년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도진 씨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도진 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그 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를 간절히 바랐어. 강은 도진이 준 시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답을 찾았어요. 도진 씨는 저의 성장 동력이자 저의 가장 아름다운 과거였고 이제는 저의 미래가 되고 싶어요. 강은 도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도진 씨, 제가 성인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제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도진 씨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이 관계를 이제 대등한 사랑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와 다시 시작해 주시겠어요? 도진은 강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강이 성인으로서 도진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한 듯했다. 강아,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내 앞에 서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얻었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뚫고 빛을 찾아낸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사랑의 증명이야. 도진은 강이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나머지 손으로 강을 끌어당겨 안아주었다. 이번 포옹은 2년 전, 이별 직전에 했던 포옹과는 달랐다. 슬픔이나 아쉬움이 아닌 성공적인 재회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그래, 강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게. 내가 나에게 온전한 확신을 가져왔다면 나는 그 확신을 믿을게.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져도 우리는 이제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만큼 강해졌으니까. 도진은 강을 품에 안은 채 속삭였다. 사랑한다, 강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별을 이야기하지 말자. 너의 20살은 온전히 나에게 맡겨줘. 강은 도진의 품에서 울었다. 그것은 지난 2년간의 고독과 성장,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점의 낡은 소파에 앉아 강이 20살이 되기까지의 2년 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강이 겪었던 치열한 대학 생활, 민서와의 우정, 그리고 도진이 강을 기다리며 홀로 보냈던 외로운 서점에서의 시간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하고 불공평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두 영혼의 성숙한 연대이자 존중과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었다. 파트 4. 한강이 20살이 되어 도진과 재회한 후 그들의 관계는 놀랍도록 단단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연애를 시작할 때 가졌던 나이 차이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불안함은 2년이라는 성장 유예 기간 동안 강이 스스로 서면서 거의 사라졌다. 이제 강은 도진에게 의지하는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독립적인 젊은 예술가였다. 두 사람은 이전처럼 비밀스럽게 만날 필요가 없었다. 강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삶과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들의 데이트는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미술관에 가서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도진의 서점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강이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 도진이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주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강에게는 완벽한 안식이었다. 강은 도진에게 민서와의 관계를 포함해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도진 씨, 제가 민서에게 끌렸던 건 사실이에요. 민서는 저에게 또래와의 평범한 설렘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때 제가 도진 씨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의존하는 건지 정말 헷갈렸어요. 강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도진은 강이 잡고 있는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강아. 내가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내가 나에게 돌아온 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나를 선택했다는 의미니까. 그만큼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더 진실하다는 증거야. 나는 너의 그 모든 방황과 경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도진의 넓은 포용력은 강을 더욱 깊이 감동시켰다. 강은 대학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았고 2학년이 되자마자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별표 쌓인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 별표 쌓인이라는 주제로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강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바로 대중의 시선이었다. 강의 개인전이 열렸을 때 평론가들은 그의 그림에 담긴 깊은 슬픔과 회복의 서사에 주목했다. 한 기자가 강에게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작가님의 작품 속에는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과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해준 결정적인 존재가 느껴집니다. 혹시 작가님에게 영감을 준 멘토나 특별한 관계가 있었나요? 강은 도진과의 관계를 공개할지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지만 도진을 보호하고 싶었다. 네, 저에게는 힘든 시기에 큰 지지와 영감을 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우울함에 침식되는 대신 예술로 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강은 최대한 도진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강의 말은 신비로운 멘토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고 곧 언론과 대중은 강이 언급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점 근처에 살던 한 이웃 주민의 제보로 강과 도진의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냈다. 단독 1심진 작가 한강, 20, 과거 띠동갑 이상 나이 차이 서점 주인 32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도진과 연인 관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이 도진의 서점에 드나들던 모습과 도진이 강에게 미술 학원비를 지원했다는 등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부풀려 보도했다. 그들의 관계는 미성년자 유인, 가스라이팅, 불공평한 관계 등의 선정적인 단어로 포장되었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달구었다. 강은 미대생이었지만 이미 공인이나 다름없는 유명세를 타고 있었기에 파급력은 엄청났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찬양했던 이전의 태도를 버리고 그의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역시 예술가들은 도덕성이 없다. 30대 남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의존하게 만든 전형적인 범죄 행위다. 그가 그린 희망의 그림은 결국 가증스러운 가면이었나. 강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그는 자신이 도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세상의 시선이 그들을 덮치고 말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강이 연락을 끊자 도진이 먼저 강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아, 괜찮아. 전화 받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들어줘. 지금 서점은 문을 닫았어. 나는 괜찮아. 내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상처받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야. 도진 씨. 제가 너무 늦게 공개해서 도진 씨를 지키지 못했어요. 강은 울먹였다. 아니야, 강아. 내 탓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관계가 세상의 도덕적 잣대에 부딪히는 당연한 과정일 뿐이야. 나는 이미 예상했어. 그러니까 절대로 너 자신을 탓하지 마. 도진은 차분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랬듯이 흔들림 없는 닭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진 씨를 비난해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도진 씨가 저를 이용했다고. 신경 쓰지 마. 진실을 아는 건 너와 나, 그리고 이 세상이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너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연인 관계를 끊고 내 성장을 응원했다는 것까지. 진실은 변하지 않아. 도진은 강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줬다. 강아, 너는 이제 어른이야. 너는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울던 16살 소년이 아니야. 내가 이 관계를 선택하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야 해. 숨지 마. 너는 잘못한 것이 없어. 도진의 격려에 힘을 얻은 강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는 숨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강은 자신의 SNS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것은 변명이나 해명이 아닌 도진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자 선언이었다. 한강 작가 SNS 전문. 안녕하세요, 한강입니다. 최근 보도된 저와 강도진 씨의 관계에 대해 직접 말씀드립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저는 6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유일한 사람이 강도진 씨입니다. 그는 제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저에게 위로와 지지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하지만 강도진 씨는 저에게 한 번도 불공평한 관계를 강요하거나 저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의 성장을 위해 저희가 연인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2년간 연인 관계를 끊고 지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지만 그것은 저를 묶어두기 위함이 아닌 저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투자이자 제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2년 동안 스스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웠고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날, 제가 자발적으로 강도진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강도진 씨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며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빛입니다. 저의 모든 예술적 영감과 힘은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20살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강도진 씨는 저의 가장 소중한 연인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비난은 저에게만 해 주십시오. 강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여전히 반으로 나뉘었지만 강이 20살이 되기까지 2년의 단절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이 직접 나서서 도진을 옹호하는 모습은 여론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의 성장의 서사를 연결하며 그들의 관계를 별표 쌓인 고통과 구원의 드라마 별표 쌓인로 해석했다. 하지만 도진의 서점 앞에는 여전히 비난과 항의의 포스트잇이 붙었고 도진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채 서점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강은 도진의 집으로 찾아갔다. 도진은 강이 올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문을 열어주었다. 도진의 집은 서점 위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강은 2년 전 그들의 관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 방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었다. 변한 것이 없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강아, 내가 쓴 글 봤어. 내 용기에 정말 감동받았다. 도진이 강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도진 씨, 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제가 당당하게 맞섰잖아요. 이제 도진 씨도 숨을 필요 없어요. 도진은 강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강아,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나선 건 알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어. 내가 16살이었을 때 너의 의존적인 감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던 것. 그때는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아니에요, 도진 씨. 그건 저의 선택이었어요. 도진 씨는 저에게 기댈 곳을 내어주었고 저는 그걸 붙잡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도진 씨는 저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었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내 재능을 펼치는데 방해받는 걸 원치 않아. 내가 지금 막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나 때문에 내 이미지가 훼손될까 봐.
도진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강은 대중의 시선보다 도진의 마음이 더 중요했다. 도진 씨. 제 그림은 이미 저와 도진 씨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성숙해지고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 그림의 핵심이에요. 도진 씨를 숨긴다면 제 그림은 거짓말이 돼요. 제가 원하는 건 저와 도진 씨의 관계가 아름다운 진실로 인정받는 거예요. 강은 도진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저에 도망치지 말아요. 제가 16살이었을 때 도진 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가장 힘들 때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이겨내요. 저는 도진 씨가 이룬 서점, 그리고 도진 씨의 삶이 저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도진은 강이 이제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강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소년이 아니었다. 그래, 강아.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떳떳하다면 숨을 필요가 없지. 도진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너와 함께 맞설게. 우리가 이 사랑을 지켜내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자. 너와는 이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날 이후 도진은 서점 문을 다시 열었다. 서점 앞에는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과 비난이 뒤섞인 눈빛들이 있었지만 도진은 예전처럼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강은 도진의 서점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드나들었다. 그들은 대중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의 일상은 언론의 끊임없는 주목을 받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강의 그림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다음 개인전에서 별표 사인 연대 살려데러티 별표 사인 나는 제목의 작품을 선보였다. 서로 다른 질감과 색채를 가진 두 개의 형상이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서 있는 추상화였다. 전시회 인터뷰에서 강은 도진에 대해 말했다. 이 그림은 저와 저의 연인을 상징합니다. 저희는 나이 차이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혔지만 서로의 성장을 위해 희생하고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 저희의 사랑이 의존이 아닌 연대이며 모든 사랑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가치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강의 솔직하고 성숙한 태도와 그의 작품이 가진 예술적인 힘은 결국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젊은 예술가의 삶과 영혼을 구원한 진정한 서사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강의 20살은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지만 도진과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강 작가의 삶과 예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강은 이제 도진의 품에서 별표 사인 외로움 별표 사인이나 별표 사인 혼자가 된 느낌 별표 사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도진은 강에게서 별표 사인 외로움은 고독이 될 수 있고 고독은 창조의 힘이 될 수 있다. 별표 사인 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서점은 이제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에게는 구원의 장소이자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승리한 사랑의 성지가 되었다. 파트 5. 한강이 20살을 훌쩍 넘겨 24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한국 미술계의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우뚝 섰다. 도진은 이제 36살이 되었다. 여전히 서점 주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조용하고 은밀하지 않았다. 도진의 서점은 한강 작가의 연인이 운영하는 서점으로 유명세를 타며 강과 도진의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강의 삶은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했다. 모든 성공의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우울증의 늪에서 허우적댈 때 손을 내밀어준 도진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별표 사인 대등한 연대, 별표 사인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강은 더 이상 도진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강은 자신이 번 돈으로 도진의 낡은 서점을 개조해 주었고 도진이 미술 관련 자료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강은 도진에게서 받은 사랑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강은 도진의 생일이 될 때마다 특별한 선물을 했다. 24살이 되던 해
강은 도진에게 별표 사인 서점 리뉴얼 프로젝트 별표 사인을 선물했다. 도진 씨, 이 서점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지만 이제는 너무 낡았어요. 제가 도진 씨와 이 서점을 위해 디자인했어요. 서점을 완전히 새로 단장합시다. 강이 설계도를 보여주며 말했다. 설계도에는 서점 구석에 낡은 소파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강이 늘 그림을 그리던 작은 테이블도 있었다. 하지만 서점 중앙에는 작은 갤러리 공간이 추가되어 있었다. 갤러리 공간은 왜? 도진이 물었다. 도진 씨가 저에게 주었던 빛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죠. 정고 재능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진 씨가 늘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조용하지만 따뜻한 지지를 해주는 멘토가 되어주세요. 도진은 강이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구원과 치유의 경험을 사회에 되돌려주려 한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다. 강아, 내가 이렇게 성장해줘서 정말 고맙다. 도진은 설계도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서점 리뉴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도진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들의 동거는 자연스러웠고 평온했다. 강은 바쁜 작가 생활 속에서도 도진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고 도진은 강이 지쳤을 때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내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강은 도진의 침대에 누워 도진의 낡은 시집을 읽고 있었다. 강이 도진에게 돌아오던 날, 도진이 선물해준 그 시집이었다. 도진 씨, 강이 도진을 불렀다. 도진은 강 옆에 앉아 강이 읽는 시를 함께 바라보았다. 응, 강아. 만약 제가 20살이 되던 날, 민서에게 갔다면, 도진 씨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강은 문득 궁금해졌다. 도진은 강을 안아주었다. 힘들었겠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에게 괜찮아라고 말했을 거야. 내가 너의 행복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행복한 일이었을 테니까. 나는 너의 구원자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 도진 씨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했네요. 저는 도진 씨에게서 사랑을 배웠어요. 강이 속삭였다. 아니야, 강아. 나는 너를 통해 희망을 배웠어. 내가 스스로 어둠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이기적인 행복이었어. 그들의 대화는 항상 깊은 철학과 이해로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 차이가 나는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영혼의 동반자였다. 서점 리뉴얼이 끝나고 틈새의 빛 갤러리 서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강은 개관 기념으로 자신의 초기작과 현재의 작품을 잇는 회고전을 열었다. 전시의 주인공은 물론 도진이었다. 개관 파티 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미디어는 강과 도진의 재회와 서점 개조 스토리를 젊은 예술가의 뮤즈에 대한 헌사라며 대서특필했다. 강의 부모님도 서점을 방문했다. 과거 강이 미성년자였을 때 그들은 도진과의 관계를 불안해하고 걱정했지만 강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예술가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진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꾸었다. 도진 씨, 우리 강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는 걱정이 앞서서 도진 씨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강 어머니가 도진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강이는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도진은 여전히 겸손했다. 강의 부모님은 강과 도진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고 강은 이제 가족의 지지까지 얻게 되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은 강을 서점 구석 낡은 소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처음 만나고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고 헤어짐을 고민했던 모든 역사가 담긴 장소였다. 도진은 강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강아, 나에게는 너에게 줄 만한 화려한 반지는 없어. 하지만 이건 내가 16살 때부터 내 그림을 모아뒀던 상자야. 내가 서점에 올 때마다 몰래 내 스케치북에서 뜯어내거나 내가 버린 종이 조각들을 내가 모아둔 거야. 내 우울함, 불안함, 그리고 너의 희망이 담겨 있어. 강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그림들, 절망적인 어둠이 담긴 그림들, 그리고 도진을 만나고 난 후 점차 밝아지는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강 자신의 성장 일지이자 치유의 기록이었다. 도진은 상자 속에서 조그만 직접 만든 은반지 2개를 꺼냈다. 반지의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별표 사인 살려데러티 연대 이 별표 사인 라고 새겨져 있었다. 강아, 이 반지는 우리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너의 우울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어낸 연대와 존중임을 기념하는 반지야. 도진은 강이 16살에 그에게 주었던 연애의 불안함 때문에 헤어짐을 두려워했던 그 순간의 강과는 완전히 다른 24살의 강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결혼하자, 강아. 내가 나에게 주었던 희망처럼 나는 남은 평생을 너에게 헌신하며 살고 싶어. 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도진 씨. 이제 더 이상 혼자가 될까 봐 두렵지 않아요. 도진 씨가 제 옆에 있으니까. 그들의 결혼은 화려한 예식보다는 도진의 서점에서 조용하고 의미 있게 치러졌다. 강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강이 고통받던 시절 강을 이해해준 몇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강이 멘토링했던 젊은 작가 지망생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그들의 서점은 이제 책과 그림, 그리고 두 사람이 이뤄낸 사랑의 증거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다. 강은 종종 서점 구석의 낡은 소파에 앉아 도진이 건네는 유자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이 차이가 주는 불안함,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혼자가 될까 봐 무서웠던 그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고통은 도진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강을 더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별표 사인, 금지된 관계 별표 사인에서 시작되었지만 별표 사인, 성장과 연대의 서사 별표 사인을 거쳐 별표 사인, 가장 숭고한 약속 별표 사인으로 완성되었다. 강은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그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가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도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은 이제 도진에게 빛과 자부심을 선물하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한강은 도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이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